예, 그니까 보시죠. 그니까 문제집이요. 그니까 문제집의 132쪽입니다. 그니까 132쪽이고, 전체 문제가 좀 많네요. 93문제 많습니다. 그니까 옳은 것은 읽는 거 생략하고 틀린 것을 짚는 걸로 가도록 하시죠. 먼저 보시면 132쪽에, 그니까 2쪽, 그니까 1장 총설, 그니까 1번, 정비사업 종류를 바르게, 정비사업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사업이 6가지가 있죠. 6가지 이름을 아시냐? 답은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사업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박스의 첫 번째 동그라미, 정비반스는 양호, 표시요. 극혈화경 양호, 뭐고요? 재건축이죠. 재건축입니다. 답은 1번. 5초짜리 문제죠. 답은 1번. 재건축 사업이고. 다음 쪽이요. 3번 문제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 저수지 및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로서 정비반슬이 극혈화, 표시요. 극혈화경 양호, 뭐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4번 문제요. 용어 뜻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 맞고요. 1번에 공동, 표시요. 공동. 이용, 표시요. 이용.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 표시요. 공동으로 사용, 표시요. 사용하는 기반시설 아닌 어지간한 것들을 얘기한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이렇게는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정비, 표시요. 정비.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에다가 숫자 53 쓰시고요. 53가지 기반시설이 있죠.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작업장 X요. 공동작업장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런 걸 구분할 수는 없죠. 그런 걸 다 외울 일 아닙니다. 공동작업장 X요. 동그라미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환, 사선 그렇고요. 정의가 나왔을 때는 항상 끊고, 쉬고 해야죠. 바로 다음 가봤자 도움 안 돼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이죠. 일환 뒤에요. 주거 X, 관리 X, 주거지역, 관리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4번 정비구역 일환, 정비사업 시행하기위해서 이 법에서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세종과 제주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칠판요. 네 글자 뭐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지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5번. 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도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이고 철도공사 X요. 철도공사는 정비사업과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1번. 5번 문제요. 용어정의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맞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환 사선 그고요. 넘어가기 전에 주거환경 개선 위에 뭐고요? XX 두 번을 하시든지 아니면 글자로 쓰시면 극희열악이죠. 주거환경 개선은 극희열악한 겁니다. 근데 사선 뒷부분 정비관시설은 양호 하니까 틀렸죠. 양호한 건 뭐고요? 극희열악 양호 재건축이죠. 2번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려서 답. 참고로 동그라미 3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택법이 아니죠. 도시정비법이니까요. 건축허가에다가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 쓰시고요. 주택법에서 30채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30채 미만이면 건축허가죠. 근데 여기는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거 대상. 그러니까 18집짜리도 철거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30채 미만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었고 6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이 있고 다른 시설이 있고 정비 기반시설이 좀 더 중요한 거죠. 5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1개를 골라라. 광장,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 그 중에 중요한 건 광장이죠. 요 앞에도 좀 조그만 광장이 있잖아요. 요 정도도 광장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국토계획법 기반시설에서 도자광 세분할 수 있다. 그게 있거든요.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세분할 수 있다.
도자광 세분할 수 있다. 그쪽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문제요. 용어정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3번 이 맞고요. 공동, 이용, 시설액, 주민, 공동, 사용하는 공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포함된다. 그러니까 3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사선 긋고요. 넘어가기 전에 뭐고요? 상공.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가지개발, 공장지개발이죠. 근데 뒷부분요.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블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 건 없고요. 뒤만 갖고 주거환경 개선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뒤는 그냥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국토계획법의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 XX요. 아무리 장난스럽게 내도 그렇지, 기출문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동구 있어요. 김동구 있어요. 근데 그 김동구는 아니래요. 공동구는 아니래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에 공동구가 있는 거죠. 이외의 공동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대지 7번요. 그냥 그림 그리면 요거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새 토지가 대지이죠. 글자로 쓰면 조성된 토지 아니면 새 토지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대지란 뒤에 거 싹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얘기하죠. 공기업이고 토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 X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공사도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데 그것까지는 관계없고 아무튼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8번 문제요.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4번도 맞고 5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그냥 책 보시죠. 책 보시면 아까 요약집 105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 105쪽. 그러니까 굵은 3번 노불량 건축물. 그러니까 작은 4번. 그러니까 법에서 미관에 저해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물. 차이가 커요? 보기 흉한 거 걷어내자고요. 그겁니다. 그걸 꼬아놓고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첫째 주 끝에요. 그러니까 둘째 주 끝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상 미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관 아래에 저해 쓰시고 셋째 줄 저촉 앞에다가 경관 쓰시고 미관에 저해되는 거나 경관에 저촉되는 거나 보기 흉한 거 걷어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요. 건축물 회수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 미리 걷어내야죠. 4번, 5번 둘 다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둘째 줄 그러니까 후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그러니까 2, 3, 4 20, 30, 40 여기는 몇 년이고요? 20, 30이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동그라미 2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문제를 안 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이것 갖고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틀린 것은 해서 2, 3, 4 갖고 내는 거 말고는 다른 걸 손대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이요. 매연 소음 등으로 해서 유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대요. 아무 위험이 없으면 그냥 수연히 살면 되죠. 걷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X요. 그러니까 있는 이라는 거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 준공의 기준으로 20년 X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0년이 되는 거죠. 40년이고 옳은 것은 4번과 5번.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면 사선 긋고요.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1번 사업 6가지 중에 첫 번째 사업이죠. 뭐고요? 극혈락 한 거고요. 사선건 뒷부분에 정비관시설은 양호 한 건 뭐고요? 재건축이죠. 답은 2번.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10번 토지 등 소유자 해당하지 않는 자는 7번 보시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요. 6가지 사업 중에 5가지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이죠. 그러니까 재건축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문제는 그냥 뭐부터 찾으시고요. 재건축부터 찾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을 소재한 건축물 X요. 뒤에 거 싹 X요.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죠. 읽고 해석하는 거 아니죠. 혀로 푸시는 거죠. 건축물 및 부속토지 해야 되죠.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X요. 뒤에 거 싹 X요. 3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정비, 옳은 거 생략하죠. 됐습니다. 다음에 137쪽이요. 2장. 기본방침과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1번. 도시정비법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괄호에 있는 기본방침. 표시요. 기본방침.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동그라미 1번. 잠깐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탄생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방침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정비사업들을 각 지역에 계획할 때 이렇게들 하시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5번이 틀렸는데요. 정비구역으로 칭할 예정인구역 괄호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계략적 범위는 기본방침 X요. 인천 손볼꽃 150군데다. 이런 건 무슨 계획이요? 인천에 손댈 곳이 10년 동안 손댈 게 150군데다. 무슨 계획이요?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 시의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거지. 국가 차원의 큰 그림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5번 틀렸고요. 2번 문제. 법.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괄호에 있는 기본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맞습니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 때는 국토부를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래서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 시간표 다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럼 동그라미 4번 다시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사선 긋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선 긋고요. 그런 거 공법에서는 그런 건 아예 포기하세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한두 가지 빼고는 거의 거리 아니에요. 중개법에서도 그런 거 갖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개 있죠. 중개법에서요. 공법은 그런 거 꺼리지 아니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없는 걸로 찍고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동그라미 1번. 기본계획은 20년 X 몇 년짜리 시간표이고요. 10년짜리 시간표이죠. 동그라미 2번. 산업 X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6가지 사업, 다 5가지가 주택이고 도시환경만 상가재 개발, 공장재 개발, 주상공이죠. 무슨 산업이요. 산업 X, 산업은 이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동그라미 3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죠. 제일 윗사람 이니까 특별시장 X, 광역시장 X, 시장 X,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X 몇 년마다요? 5년마다이죠. 계획 세우는 건 5년마다. 계획 검토하는 것은 검토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은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답은 4번이었죠. 3번 문제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2번은 모르는 거고 1, 3, 4, 5가 답이 아니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겠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세모하시고 그런 건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주민설명회 및 14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선 긋고요. 이 경우 지방회는 수립권자가 정비계획 통전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회 의견 듣는다. 일선 절차는 어디에서요? 일선 기관이요.
시장구수는 지가 하니까 지가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하는 거죠. 첫째 줄에 14일이 틀렸답니다. 이게 30일이래요. 그럼 뭐 공람은 뭐 14일, 30일, 60일 벨벨 날짜가 다 있어요. 그건 뭐 가서 서류를 굳어보는 기간이요. 라면 박스 열어두는 기간이요. 그거는 뭐 천차만 별별 날짜가 다 있죠. 2번이 틀렸답니다. 옳은 것 중에 특별히 걸릴 거 많지 않고요. 4번 문제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정비사업의 명칭, 2번 정비구역, 3번 공동이용시설, 4번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5번 정비사업 조합, 조합원 표시요. 조합원 권리와 의무가 있죠. 4번 문제는 특별히 해서 잘 쓰셔야 되고요. 왜 그렇게 선생님들 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원마다 문제집이 다른 것도 있고요. 또 문제집 또 다른 것들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내줘서 받아서 검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 8월만 되면 6월달부터 이제 숨이 막히는 게요. 이 문제집을 한 8권을 봐요. 8권을 보면서 그것을 OX를 하고 해설 중에 아무튼 해서 이제 답변을 보내는 것도 있고 학원에 대해 일을 하는 것도 하는데, 이 4번 문제 이게 기출문제죠. 그리고 시험 기출문제는 쟤네들은 답만 발표하지 해설을 발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다 동그라미 5번 해설을 정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큰일 나요. 조합원 5번 끝에다 쓰시고요. 1번 법령,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죠.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니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고, 2번 각 조합마다 정하는 거죠. 조합마다 정하는 게 뭐고요? 정관, 조합 약속이죠. 각 조합마다 차이가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고 다른 문제집들도 다들 똑같이 정관으로 한다 그러고 있는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X 틀리는 거라고요. 큰일 난다고요. 7번 보시죠. 재개발은 동의하는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강제가입이에요? 강제가입이죠. 전국에 600개 정비사업이 있다고 치죠. 그 중에 150개 재개발 사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요. 조합원 강제가입인지 동의자만 가입, 조합원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조합마다 지 마음대로 정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정관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조합원 권리 의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X 틀리는 거라고요.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 갖고 두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두 문제를 또 쟤네들도 내고 있는 거고요. 4번 문제 5번 법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요. 그리고 다시 4번 문제 가서 문제 첫째 줄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포함. 그죠? 정비계획에 포함. 그 위에다가 아까 썼듯이 정비사업마다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정비계획으로 정한다는 게 뭐예요? 정비사업마다 다르다는 거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비사업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4번 문제 틀린 거 5번이고, 5번 문제요. 도시정비법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공람 중, 그렇죠?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이제 예외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X요. 7번 보시죠. 규제가 두 번 가죠. 첫 번째 가장 초장 시점부터 공개된 시점부터, 두 번째 샤타 내렸다고요. 마감 친 거죠. 그러면 기본계획 공람 중인 때가 뭐예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행위 제한하는 거죠. 투기꾼 쪽수 증가, 투기꾼 막자, 쪽수 증가 막자. 틀린 거 4번인데요. 동그라미 4번 지문이 틀렸는데 이제 이 문제집의 특징은 여러분의 이제 실력을 아무튼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공법 한 65점 수준이 아니고, 이 문제집을 꿰시면은 공법 90점은 다 되십니다. 아무튼요. 그 모래바다예요. 배낭 30kg짜리 지고요. 아무튼 하고요. 애도 없고요. 솥단지도 얹고요. 그다음에 장작도 가서 모래바다 어디 놀러 갔으면 밥은 끓여 먹고 죽도 한 그릇 끓여 먹여야죠.
가마솥도 얹고요. 장작도 얹고요. 갖고 와서 그냥 그렇게 어디 모래밭을 뛰어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주 깊은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용 아시죠? 7번 보시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쪽수 증가를 막자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아니라 뭐고요? 토지의 쪽수 증가요. 토지 쪽수 증가, 건축물 쪽수 증가를 막자고요. 토지의 분할과 건축물의 건축이죠.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제한대상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 X요. 뭐 삽질하는 사람들이고 토색의 채취 X요. 토지의 분할 표죠. 토지의 분할 그 위에다가 플러스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행위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기간은 10년 X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괄호 두째 주괄호 2회 X 1회 하나 1회에 하나여 3년 X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설마 16년이나 제한하는 건 보람이 태어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도 남을 나이죠. 그때까지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3년 플러스 1년 해서 제한을 합니다. 4번 틀렸고요. 6번 문제요. 도시정비법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 시가 있을 날부터 국토계획법상 제1종 X요. 2종 숫자 2종 일반 표시요. 일반 주거지로 결정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첫째 줄에 환지에다가 부분계량 쓰시고요. 환지는 부분계량이죠. 토지건축물에서 건축물을 손대지 않는다고요. 건물을 손대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무허가 판자촌 달동네가 있죠. 거기 집이 막 다글다글 있는데 집은 손대지 않는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달동네 산자락 일 거잖아요. 산자락 앞에 있는 고구마밭 거기만 손 긋는다고요. 고구마밭, 그러니까 배추밭 거기만 손대는 거죠. 여기 건물을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하는 거죠. 사람 사는 데는 직접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분계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파트는 지어야죠. 1종이면 저층, 4층이 하니까 아파트를 못 짓고 2종, 중층으로 짓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계량이면 중층 들어가는 2종 일반 주거지로 본다. 뭐 다음 중에서 뭐 고를까 또 짚어야 될 내용 많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140쪽에 3장 그러니까 정비구역이요. 1번 시장구수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답은 1번이죠. 경작을 위한 사선구구역.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의 매립 끝에가 짝대기 형질 변경 쓰시고요. 형질 변경 끝에 숫자 5 형질 변경에 5가지가 있죠. 깎아내는 절토, 쌓아올리는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에서 5가지가 있고 공유수면 매립은 형질 변경에 포함되는 겁니다. 3번 토지 분할 있고요. 4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는데 몇 번 문제죠? 그러니까 1번 문제에 동그라미 4번 용도 변경에다가 다음을 쓰시고요. 단독주택, 화살표, 공동주택. 용도 변경이죠.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게 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 변경이라고요. 그러면 용도 변경 뭐 김밥집 나가고 삼겹살집 들어오고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닌 거죠. 단독주택 집주인 몇 명이요? 1명. 10집 살고 있는데 집주인 1명이요.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집주인 몇 명이 돼요? 10명이 될 수 있죠. 쪽수 증가를 막자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도 금지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5번 중목식 별채식재 포함됩니다. 답은 1번. 2번 문제요. 2번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는데 동그라미 4번이요.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X요. 대수선 X 용도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비사업을 할 곳이죠. 정비사업 할 곳입니다. 뭐 할 곳이에요? 싹 밀어버릴 곳이죠. 싹 밀어버릴 곳인데 거기다 벽 탄탄히 하고 벽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뭐 그러니까 크게 문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벽을 두껍게 했습니다. 벽에다가 콘크리트를 10cm를 더 발랐다고요. 그러면 이 정비사업 하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별 문제 안 되죠. 그냥 걷어내는데 좀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 한 번 더 누르는 것밖에 없죠. 뭐 투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4번에서 건축물의 건축 쪽수가 늘어날 수 있죠. 용도 변경 쪽수가 늘어나죠. 그런 것은 금지지만 벽 두께 두껍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3번 문제요. 3번 정비구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동그라미 3에다가 11, 22, 3 숫자 5개를 쓸 겁니다. 경에다 숫자 3이요. 경작지에다 숫자 3. 3번 경작지에서 관에다가 숫자 2. 2번 관상용. 죽에다가 숫자 1. 1번 중목에 임에다가 숫자 2. 임시. 식에다가 숫자 1. 식재. 그래서 기본 질문 보시죠. 공익사업 할 곳에 사적개발 금지다 6가지 허가받아야 된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지금 쓴 1. 중목의 벌채와 식재 허가받아야 되죠. 그 눈 잘 쫓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썼지만 이걸 세 줄을 다 아시는 건데. 예.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2번요. 관상용 중목의 그러니까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죠. 그러니까 3번요. 근데 어디에서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지 손대는 건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행위제한,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그냥 틀렸고요. 공짜 문제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시장구세에게 신고 X요. 그 절차 그대로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을 변경. 그러면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떠올려야 되지만 그냥 변경하는 거는 그 절차 그대로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요.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변경은 그냥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변경자 빼더라도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신고한 것을 변경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둘째 줄 해당하는 경우 특특이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는 사유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1년 X 되는 날까지 특특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는 경우 아까 그 그림이 있었죠. 저기 예정일이 정해졌다고요.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안 내면 다음 여기 구역에서 추진위까지 2년 추진회부터 조합까지 2년 추진회 없으면 2년이 아니라 그냥 3년 조합에서 설계도 3년 팥죽 할머니 5년 등이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와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인 거죠. 뒤에 싹 X요. 환원된다. 나머지 싹 X.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하려고 여기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정비사업을 안 하게 됐다고요. 경사났네. 2종 일반으로 계속 남겨놔요. 땅 주인들은 떼돈을 벌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려고 해서 바꾸는 거니까 또 아까 깔끔한 단지로 하자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본다. 그런 거 안 하게 됐으니까 원래 걸로 돌아가는 거죠. 사업을 할 거니까 정해줬 뭐 이렇게 붙여줬지만 사업을 안 할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답은 5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7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방식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 대각선을 한번 보시는 것들이 항상 도움되고요. 아니면 빨리 2번요. 그러니까 빨리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 천천히 읽으시고 그런 것들 도움됩니다. 동그라미 1번 천천히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운용하는 방법에 의한, 여기까지도 아무 소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주택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을 표시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재건축에 몇 가지요? 7번요. 재건축에 몇 가지가 돼요? 한 가지밖에 안 되죠. 또 달리 보면, 그러니까 얘는 재건축을 봐야 된다고요. 또 재건축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요걸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하고, 재건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4가지, 2가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법 이론으로 그러니까 고상하게 해석을 하면 뭐고요?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지 세액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환지가 안 되는 거죠. 뭐 그겁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건축물 및 부속토지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기는 흡족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답은 보이는 거잖아요. 다시요. 7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끝에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표시하고 숫자 1.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끝에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다양하게 몇 가지 방법이요? 4가지가 있죠. 3번 두째 줄 끝에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몇 가지요? 4가지 숫자 4.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끝에 주택 재개발 몇 가지요? 2가지. 동그라미 5번 끝에 재개발 몇 가지요?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냥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8번 문제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한 사업은 저 4가지, 2가지인 거죠. 답은 3번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과 도시환경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9번 문제 정비사업 시행방법으로 틀린 것은 다음 쪽 와서요. 4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재건축 환지 X요.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러니까 그냥 박스 중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박스 위에서 넷째 줄. 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시행 시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3문제 중에 26문제를 보셨습니다. 또 한참 남아있고요. 잠깐 쉬고 시간 맞춰서 가도록 하죠. 쉬고 그 다음에 4장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